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1학년 또 2학년 1학기까지 3개학기죠. 3개학기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교과는 1.7등급을 받았고요. 영어교과 2.0등급, 국어 2.9등급, 수학 4.1등급 해서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2.6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를 살펴주시죠. 예, 학기별 추이를 보면요. 국어 성적은 5등급, 3등급, 1등급을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적 상승 추이가 상당히 좋은 쪽이죠. 네. 수학 경우도 마찬가지로 5등급, 2학년 1학기 때 2등급 받았으니까 상당히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고요. 이제 영어 경우는 이제 약간 달라서 1학년 1학기 때 3등급, 1학년 2학기 1등급, 2학년 1학기 2등급에서 어느 정도 상승 추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이 가파르게 향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이 많아요.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고요. 구름은 진로 활동, 독서 활동 두 개 있네요. 예, 보통 이제 우리 상담받는 학생들을 보면 맑음이 한 2개, 네. 비도 있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학생은 지금 비가 없고 맑음만 4개네요.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봤는데요. 오정훈 선생님, 우리 학생에 대한 비교과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일단 이제 수강 경력상으로 보면요. 이제 3개학기죠. 고1 학기 때까지 교과 관련 수상 11개를 받았고요. 예. 표창장, 논술대 장려상 등에서 상당한 수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을 제가 맑음이라는 부분이 뭐 아주 맑음이냐 또 약간 맑음이 상했을 때는 사실 뭐 이보다 더 많은 수상을 가진 학생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경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맑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율활동도 이제 학급 지킴이로 해서 학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담임선생님이 이제 학생부 성적 기록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모범 학생으로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동호회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 활동도 이제 봉사 관련한 이제 아주 구체적인 다양한 활동보다는 좀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또 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또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로라든지 독서 활동은 약간의 이제 구름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진로 활동은 이제 고1 때 좀 이런 쪽의 진로 체험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조금 흐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이제 고1 때는 좀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고2 때 와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보완할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수시에 더 강할지 아니면 정시에 더 강할지 경쟁력을 비교해 주실까요? 예, 수시와 정시 비중을 학생은 사실 학생부에 대한 그 기록이라든지 또 성적 상승 추이도 있어서 수시에 대한 강점도 실제 갖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이제 수능 모의 성적도 오히려 또 내신 성적보다 높은 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는 와중에 50대 50 정도의 그 경우로 경쟁률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예, 50대 50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 평가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앞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수시의 경우에서는 실제 학생부 성적 또 중위권 정도 됩니다. 중상위권에 정확히 얘기하면 또 비교과 활동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많은 논술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 같아서 논술 수시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다만 이제 상위권대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수시의 내신 등급이 보통 1등급 중반대까지 갖춰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아직은 네. 그보다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정시 경쟁력도 학생은 어느 정도 양호합니다. 수능 모의 성적이 2등급 때에서 또 1등급 후반대 정도를 걸쳐 있다 보니까 정시 경쟁력도 있어서 그런 점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수시를 쓴다면은 어떤 전형이 좀 유리하고 또 수시와 정시에서 우리 학생이 좀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일단 수시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논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학생부도 뭐 중상위권 정도 걸쳐 있다 보니까 일단 논술 전형을 써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생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고 해도 아마 2학년 2학기 또 3학년 2학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같은 성적 상수치가 높게 이루어지고 성적이 실제로 1등급 후반대까지 갖춰진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한번 화면 통해서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준비도 별점 3개, 비교과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별 고사, 그다음에 수능 준비도 역시 별점 3개 정도로 저희가 소신 지원선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이 정도를 갖췄던 경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지금 정도에서 논술이 뭐 또 정확하게 또 평가를 또 해봐야겠지만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논술대회에서 상 받은 거라든지 또는 이제 교과에 대한 준비 정도 또 수능에 대한 취적 교준 통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정도의 별점 3개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이제 논술 부분에 좀 많은 강점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성균관대학교 인문 과학 계열을 논술 후사 전형으로 한번 그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예, 학생이 희망하는 성대 인문과학 계열 논술 후자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대 인문과학 계열 이제 사학과도 여기에 포함해서 모집하는 거 전체 학부 모집입니다. 네. 전체 모집은 100명이고요.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5학년도 수시가 65.56대 꽤 높죠. 올해는 이제 71.21대로 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가 이제 논술 전형에 특히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모집 인원도 많고 또 상위권 학생부터 시작해서 중위권 학생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40과 논술 60인데 여기 학생부 40에는 교과 30과 비교과 1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학생부 40%를 전형하는 방법은 교과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하고요. 1학년에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 때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만점은 1등급에 30점 만점이라 봤을 때 5등급이 29.5점이니까 0.5점 정도 약간 낮은 점 정도의 점수 차이입니다. 즉 성대의 경우에서의 논술 유자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부 비교과는 무엇을 평가하냐면 좀 차이가 있는 게요. 보통 연대 경우에서는 이제 출결 봉사 정도로 해서 비교과를 평가하는데 이에 반해서 성대 경우에서는 학생부 기재된 비교과 전반적 내용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수상 실적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기록 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60% 전형하는 방법은요. 통합교과용으로 실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보통 성대 논술은 어느 정도 문항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1번 문항이 대체로 요약형이 나오고요. 2번 문항이 비판적 평가형, 3번 문항이 설명형, 4번 의견 제시형 등으로 나온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에서 한국사가 필수 응시하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이 추가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이 6 이내가 요구되고요. 또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등급에서는 절대평가를 응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50점 만점의 시험에서 25점 이상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2015학년도 수시에서 표본 기준이긴 하지만 2.3등급 정도의 합격자 내신이 나왔습니다. 학생의 도전 가능성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논술 전형 기준으로서 학생부 평균 정도로 봤을 때는 학생부 기준에서는 평균 정도 기준에 들어가 있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비교과도 수상 실적도 어느 정도 양호해서 비교과도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논술대 수상 실적 등을 봤을 때 논술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능 취적 기준이 3개의 등급인데 이에 대한 통과도 가능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합격 가능성 있는 소신 지원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합격 가능성이 있는 소신 지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고 그리고 네. 자기 적성에도 맞고 공부도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한 군데씩 추천 전형을 주셨는데요.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종훈 선생님은 고려대 사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해 주셨고요. 정주원 선생님은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종호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전형부터 살펴볼까요? 예, 추천해본 고대 사학과 일반적인 특징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는 이제 사학 계열에서 사학과도 모집하고 한국 사학과도 모집합니다. 근데 사학과 모집 인원이 12명으로 좀 많습니다.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면요. 2015학년도 수시 때 35.64 대 1, 올해 수시 때는 38.62 대 1이 경쟁률을 받았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40에 논술 60인데 앞에 성대하고 비슷하게 교과 30과 비교과 1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40은 이제 교과 전형으로서 국수영사 4과목 4개 교과를 반영하고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 4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점수의 특징이 있는데요. 표준화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석차 백분율에 따른 석차 등급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18점 만점이고 5등급이 16.8점이니까 요 1등급과 5등급과 점수 차이가 약 1.2점 정도로 약간 낮은 상태로 나고 있죠. 교과 성적은 기본 점수 282점에 광역별 석차 등급 점수 18점 만점을 통해서 300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는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수상실적, 창체활동 기록 등이 다 평가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은 60%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통합교과형 논술로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두 문항이 출제되는데 특히나 고대의 이제 인문 논술에서는 수리 논술 한 문항이 포함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마 오늘 아마 뉴스에서 고대에서 이제 논술 전형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논술 전형이 폐지된다는 것은 2018년도 현재 고1 학생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논술 전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참고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요. 세경력 이상 2등급 이내고요. 또 한국사 조건 한국사는 3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5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전년도 시결과를 보면 2015학년도 수시 사학과 1.92등급 정도를 받았고요. 또 학교 전체 일반 전형 발표 자료를 보면 인문계 전체적으로 평균 등급이 2.7등급 정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내신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태의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논술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의 도서 관습을 살펴보면 논술 전형에서 교과 내신은 합격 재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비교과도 수학 실적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양호한 성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논술도 역시 논술대의 수학 실적을 볼 때 영향이 있어 보이고 수능 취재 통과 기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신 지원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고대사학과도 소신 지원선. 예, 그러면 우리 그 정주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전형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학생부 종합도 가능성이 있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예, 성균관대 인문 과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전체 인원 114명이고요. 작년도 12대 1에서 올해는 9.38대 1로 좀 내려갔습니다. 서류 100%인데 이 성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쓸 때는 지금 활동 내용을 뭐 더 늘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좀 올려서 교과 우수성에 대한 강조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비교과 내용들은 보통 이제 학생부에 대한 활동 내용이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걸 썼는지, 그다음 왜 이걸로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내가 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다른 학교랑 약간 다르게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중요시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지원하실 때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에 준하는 혹시 그 선배가 있으면 그 성적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도 인문계열 합격자 내신 평균 1.7등급입니다. 우리 학생 2.6등급이어서 2학기에 좀 열심히 하시고 3학년 1학기 때 좀 더만 열심히 하시면 내신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동아리 부분에서도 활동 내용보다는 성적 향상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기술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독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는 걸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지원 가능할 때 저는 이제 소신 지원을 보고 있습니다.